다시 한번 국민 앞에 국무위원들을 대신해서 국민의원들과 함께 국민 앞에 100배 사죄하십시오. 허리를 굽혀 사죄하십시오. 국민께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사죄하세요. 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국무위원을 대표해서 사죄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세요. 자, 국무위원 모두 다 국민 앞에 100배 사죄드린다고 지금 다시 크게 인사하십시오. 사죄합니다 하십시오. 시작. 사죄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뭐라고 말했는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한 사람도 이걸 해야 된다고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반대했습니까? 총리 입장하고 다 똑같습니다. 어. 총리께서 네.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하고 전하고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표해서 서영교 의원의 질의 사과라는 그런 얘기에 이제 네 차례나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던 모습까지 잠깐 만나봤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알려진 내용이 새롭게 있는데요. 이 얘기입니다. 일단 지난 10일 밤 국무회의 전후, 직후로 좀 가봐야죠. 국무회의장, 대통령이 비상개업을 선포할 생각이다. 최상목, 조태용, 국정원장과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강한 반대를 했다. 대통령으로서 내 판단이다. 근데 또 새롭게 알려진 거는 호준석 대변인님. 네. 그 계엄 선포를 위해서 열린 그 국무회의가 단 5분 만에 끝이 났더라고요. 네, 지금 그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내각이 저렇게 국민들께 고개를 숙여서 사죄하는 것은 내각의 일원으로서 이것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 그리고 도의적인 책임, 국민들께 대한 송구함 이런 것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당도 집권당으로서 그런 그 도의적인 책임, 연대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을 똑같이 통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렇게 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을 내란의 공범이다, 내란의 동조 세력이다, 또 탄핵 소추안 발의하고 이런 것은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국무회의는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의결하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심의를 할 수 있을 뿐인데 지금 알려지는 정황처럼 윤 대통령은 모두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 뜻이다라고 5분 만에 끝내고 그냥 강행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은 질 수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그냥 무한대로 자기 편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자기 편에 동조하지 않으면은 모두 다 적으로 규정해서 그냥 괴멸시키다시피 했었던 것은 우리가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이미 경험했었던 것입니다. 예. 책임은 엄정하게 묻되 냉철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똑같은 그런 그 과거의 그런 전철을 또 밟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란이라는 것은요. 계엄령 선포 이후에 포고령에서부터 이 내란 혐의가 성립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국헌문란이라는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강압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서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군이 투입된 이 행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무회의 당시에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국무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알 도리가 없었고 포고령이라는 것 자체도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당연히 이제 그 헌법에 의거해서 반대를 했었던 것이고 그것을 막지 못한 책임은 있는 것이지만 내란의 동조자다 이것은 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 먼저 알려진 한 조간신문을 통해 알려진 그 내막부터 보고 속보를 다시 짚어볼게요. 국무회의장 용산 대통령실 내에 있었던 이거 브리핑하지 말라, 계엄 선포하지 말라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이 만류했는데 아까도 조태용 국정원장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만류했다. 근데 대통령은 내 판단이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계엄 선포를 강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보에 나오면 대통령실이 행정안전부에 회신을 했는데 행정안전부가 얘기한 건 그날의 국무회의가 단 5분 만에 끝이 났고 대통령실 문건 내용을 보면 최진영 변호사님, 네. 회의록도 없다.
5분이더라도 그게 50분이든 5분이든 원래 국무회의가 모르겠어요. 의결이 아니고 심의라고 하더라도 저 중차대한 일을 하는데 회의록이 없다는 게 지금 대통령실 행안부에 넘긴 입장이더라고요. 저도 참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조선 왕조실록이 있습니다. 사초가 있는 것이죠. 기본적인 어떤 역사를 남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헌법에 의할 때 대통령이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고 또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이 부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는 사실상 그 회의록으로 남겨야 되는 것이 관련 규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실에 문의한 결과 그 당시에 어떤 의안이 올라왔던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오늘 그 나온 어떤 언론 보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록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온 것 같습니다. 워낙 그 당시에 어떤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작성되지 아니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그 회의를 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어떤 내용이 남기지 않았다라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국법상의 절차를 따랐는지에 대한 또 한 번의 어떤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부분은 결국 지금 오늘 그 현안 질의에서 국무부 관련돼서 참석자들에 대한 어떤 질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나온 것을 나름대로 재구성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다만 또 한 가지 상정할 수 있는 것은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 이 부분을 또 녹취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아무리 있어서는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라도 최 변호사의 뭐 개인적인 시각이 담겨 있긴 합니다만 녹음 파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후에 어떤 수사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본인들도 처음에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도 몰랐었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비상계엄이다 보니까 본인들도 경황이 없었겠지만 누군가는 또 그와 같은 것을 남겼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속보를 짚어봐야 될 게 그날의 계엄 선포 직전 열린 의결도 아니라 심의 성격의 국무회의는 단 5분 만에 끝이 났고요. 아까 그 문건까지 공개를 했는데 여기 보면 정확히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5분 열렸고요. 그 이후로 바로 직후에 1층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그럼 계엄을 선포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계엄 선포 직전에 일단 그러면 대략적으로 다 준비는 해놓고 대통령이 강행하겠다, 내 판단이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하고 알려지기로는 5분 만에 끝이 났는데 그러면 그 5분이라도 저간에 누가 어떤 얘기를 했고 명식으로 어떻게 반대했는지 알 수 있게 회의록을 좀 있어야 되는데 저기 보면 발언 요지, 보유하고 있지 않음, 안건 및 발언 요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속 추가 요청임. 저 얘기는 회의록이 없다는 거예요. 국무회의 회의록. 이 부분도 나중에 여러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사실 이 국무회의 이후에 시점별로 좀 다시 살펴봐야 될 거예요. 어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은 분명히 계엄을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전 특전사령관이 어제 했던 폭로 중에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전투통제실에서 비아폰을 받으면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100에서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온 사항들이었고 그러면 그 위에서 지시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주체가 김용현 전 장관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입니까? 대통령께서 비아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속보로 만나봤던 10시 즈음해서 대통령이 단 5분 만에 그 국무회의를 끝냈고 그로부터 2시간 뒤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기억하는 이 대통령의 두 번째 전화를 걸어왔던 시각은 정확히는 12월 4일 그러니까 자정이 넘은 0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다.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 뭐 이것 또한 어제 굉장히 충격적인 뭐 핵심 증거 아니냐 뭐 여러 분들의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다면 김준욱 대변인, 아예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정족수 미달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 물론 뭐 뉴스를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 이거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전화 통화하면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거 아니냐? 이게 야당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 김병주 의원이 저런 이제 의혹을 좀 제기했습니다. 이제 저도 저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특전사령관에게 어떻게 지금 의결 정도수가 다 안 채워진 것 같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의결 정도수인 150명이 채워지지 않도록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얘기했을까? 근데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TV에서 계속 그 국회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알았나? 근데 아무리 봐도 전체 화면이 다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안에 도대체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다. 또 한 가지의 방법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지금 참석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참석하게 되면 이렇게 다 명패에 불을 켜거든요. 그래서 몇 명이 지금 본회의장 안에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바깥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쪽에다가 아니면 뭐 대통령실이든 어디든 알려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가 가능할 수는 있겠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새벽 1시경까지 그 의사 절차를 진행하기 직전까지 일단 국회 본청 내에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 국회의원이라면은 이 본회의장 안에는 또 규정이 있어요.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허가를 받은 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 본회의장 안에 정확하게 의원이 몇 명이 참석하고 있었는가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원 또는 그 허가 받은 몇 명 중에 알 수 있는데 그 사람 중에는 그 허가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중에는 그날 당시에 의원이 아닌 사람 중에 본회의장에 간 사람은 한동훈 대표도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한동훈 대표는 일리는 없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사실 저 박주민 의원이 밖에 있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같이 있자라고 해가지고 안으로 모시고 들어간 상황이고 그 시점도 사실 뭐 아주 투표에 임박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누가 어떤 의원이 바깥에 있는 누구에게인가 지금 안에서의 몇 명이 모여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안에 본회의장 안의 상황을 바깥에 전화로 전달해 준 게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의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 김병주 의원의 의혹에 대해서 그 전에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알려진 얘기죠.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에 대통령과 통화했다. 뭐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 전 원내대표 그건 인정했지만 뭐 대통령이 이걸 계엄 선포를 늦게 알려서 미안하다는 취지 정도였지 뭐 그런 추가적인 정족수나 혹은 뭐 왜 여의도 당사에 있었는 60명이 있었나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시간대별로 보고 있는데 앞서 행안부에서 계엄 선포 직전 알렸던 국무회의 단 5분 걸렸고 회의록 없다. 그리고 자정 0시 30분에 특전사령관에게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문 부수고 의원들 끌어내려고 했고 그 이후에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합참 지하 3층에서 결심지원실에서 뭐 대통령 등 측근들만 모여서 윤 대통령, 김영현 전 장관이 밀실 회의했다.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 이후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같이 용산에 있는 합동참모본부까지 지하 통로가 개방됐으니까 이렇게 벙커에 가서 계엄 해제 이후에도 벙커에서 뭔가 지휘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어요. 또 다른 속보가 또 올라온 것 같은데 국회에서 좀 또 다른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시점별로 보니까 이게 맞네요. 이제 합참으로 가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이후에도 바로 해제를 하지 않았어요. 용산 대통령실은. 근데 이제 새벽 4시쯤이었나요? 12월 새벽 4시쯤. 행안부의 얘기 따르면 호준석 대변인 저 속보에 보면 아까는 이제 5분 걸렸는데 계엄 선포 국무회의까지는 계엄 해제는 뭐 한덕수 총리 주재로 단 2분 걸렸다. 이게 지금 행안부가 밝힌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전투 통제실 옆에 있는 결심 지원실 거기서 김용현 당시 장관 그리고 계엄 사령관 이렇게 해서 국회가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아마 뭐 법률적이나 이런 검토들 그런 논의들을 아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건 거기서 이제 국회가 결의했기 때문에 계엄은 해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국무회의라는 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국무위원들이 소집하고 모으는 그 시간이 소요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뭐 계엄을 선포할 때도 5분밖에 안 했는데 그 뭐 국무회의가 해제하는데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결국 한 사람이 결정을 했고 한 사람이 해제하는 것도 사실상 결정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회의를 3명이 결심지원실에서 했다고 하지만 김용현 장관이나 뭐 계엄사령관이 어떤 의견을 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처음부터 시작되고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오늘 낮에도 지역에서 이제 그 주민들하고 이제 그 간담회 모임 이런 걸 했는데 벌써 8일 지났는데도 다들 물으시는 게 그거예요. 도대체 왜 한 거냐? 뭐라고 답을 사실 못 하겠다. 아무도 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했고 한 사람이 끝냈기 때문이죠. 자, 그런 참담한 과정 속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16명이 참석했네요.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앞서는 이제 11명이었나요? 그 계엄 선포 직전에 열렸던 단 5분 만에 그 국무회의는 11명. 행안부에 따르면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2분이 걸렸고 한덕수 총리 주재로 16명의 국무회의 참석해서 됐다. 근데 이제 앞서도 만나봤다시피 대통령이 제 기억이 맞다면 1시 11분이었나요? 새벽 1시 11분에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땅땅땅 하면서 찬성 190명 계엄 해제가 가결이 됐었는데 3시간 뒤에 또 이제 실제로 대통령실이 저렇게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계엄 사태 긴급 현안 질의 때 야당 의원이 한덕수 총리를 겨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2월 6일 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대 비공개 회담을 합니다. 12월 7일 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야합을 위한 회동을 합니다. 12월 8일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소위 대책이라고 해서 공동 담화를 발표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그 내용 자체가 이 일련의 들으세요. 이 일련의 과정이 맞습니까? 전혀 틀립니다. 이게 틀린 거야. 이건 팩트예요. 의원님께서 전혀 이 정신이 문제를 지금 왔다 갔다 합니까? 잘못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총리. 이것은 한덕수 총리님. 당정 간의 협의를 강화해서 그랬을게요. 뭐 이제 한덕수 총리까지 뭐 야당에서는 탄핵한다 이런 얘기를 나왔지만 한덕수 총리가 분명히 이제 일단 대표에서 사과를 했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또 오늘 또 논란거리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서로의 지켜야 될 기본의 예의는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떤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지휘 라인에 있었고 의사결정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책임을 그리고 어떤 법적 책임을 질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결정이 돼야 될 것이고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일을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른바 식물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조차도 저런 식으로 해서 압박을 하고 한다고 하면은 이 행정부가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섭게 질타할 것은 질타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적 역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듯이 한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비판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로 실질적인 어떤 행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분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도 있어야 품격 있는 야당으로서의 어떤 국격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